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건 바로 짠! 저항의 연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전지의 연결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수업하러 가볼까요? 네, 그럼 먼저 직렬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직렬 연결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항이란 것은 뭐에 비례를 했었죠? 그쵸? 길이와 비례를 했었습니다. 저항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의 세기는 세졌고요. 그럼 뭐랑 반비례를 했었을까요? 그쵸? 단면적과 반비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을 써주면 여기 위에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와 비례한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었죠. 저번 시간에 했었죠.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직렬 연결 한번 해볼게요. 직렬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일단 간단한 그림을 먼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는 뭘 설치할 거냐면 여기에 이 동그라미들이죠. 동그라미들. 여기에 우리가 저항을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일단 직렬 연결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저항을 직렬로 연결을 해볼 텐데요. 이 모양도 한번 잘 보시고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 부분에 일단 저항을 두 개를 직렬 연결을 해볼게요. 네, 여기 R1, R2 이렇게 저항을 가져왔는데요. 양옆으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옆으로 손을 잡고 연결된 게 직렬 연결입니다. 그러면 이 직렬 연결된 저항들이 하나로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직렬 연결일 때는 그냥 연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기다랗게 여기 이 뾰족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두 개가 있었어요. 얘네를 합쳤더니 이 뾰족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가 되는 이런 저항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던 저항을 합쳤더니 오른쪽과 같이 길이가 증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길이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길이가 증가한다는 건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항도 같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를 우리 한번 회로도로 그려볼 건데요. 이 회로도로 할 때는 조금 더 간단해져요. 이런 판이나 이런 게 사라지고 그냥 선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회로도로 보면 회로도로는 이렇게 약간 그 심장박동 표시 같은 게 저항이고요. 이 그냥 가느다란 선이 도선이겠죠? 도선을 나타내는 거겠죠? 이렇게 저항과 저항이 만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긴 저항이 된다라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회로를 그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저항을 전기회로에서 직렬 연결을 했을 때 전압과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그림을 일단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전기회로 짜잔! 전기회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전기회로를 보면 여기 저항이 아까처럼 두 개가 직렬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수치를 좀 넣어볼 건데요. 일단 이 건전지도 있죠. 이 기다란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알고 계시죠? 이때 이 건전지의 전압은 18V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18V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요. 이 왼쪽에 있는 친구는 3ohm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6ohm이라고 해주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렬 연결을 했어요. 길이가 늘어났어. 그러면 저항이 늘어난 만큼만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3ohm에다가 6ohm이 직렬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총 저항은 몇이 될까요? 그쵸? 바로 총 저항은 9ohm이 되는 겁니다. 9ohm. 아셨죠? 그리고 이 직렬 연결이 됐다는 거는 도선이 끊기지 않고 하나로만 쭉 이어져 있죠. 도선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우리 저번에 향진쌤이랑 그 수업을 했을 때 향진쌤이 전기회로와 그 물이 흐르는 파이프관을 비교해 준 적이 있었죠. 그때 전기회로에서의 도선은 물이 흐르는 파이프와 같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흐르는 물을 전류라고 했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파이프가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빠져나가거나 나눠지는 곳이 없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어떨까요? 네, 동일합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의 세기가 항상 일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일정해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고 우리는 저항을 알고 전압을 알아요. 그러면 전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할 수 있죠.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R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R은 9고 V는 18이니까 9분의 18 하면은 전류는 2A가 되겠습니다. 전류는 2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저항, 왼쪽에 있는 3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2A.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6옴이 흐르는 저항 또한 똑같이 2A가 되는 거겠죠. 이해 가셨죠? 전류는 하나의 선일 때 전류는 동일하다. 네, 지금 선생님이 학교인데요. 3학년이 학교 중이라서 조금 시끄럽네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건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저항이 직렬 연결일 때는 서로 더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직렬 연결일 때 전류는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직 얘기하지 않은 게 이 전압이겠죠. 전압은 직렬 연결일 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전압을 먼저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때 계산하려면 우리는 역시나 V는 IR이라는 옴의 법칙 식이 꼭 필요하겠죠. 이 식에서 V는 IR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 각각 저항에서의 전류 그리고 저항값을 알고 있어요. 이 3옴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2 곱하기 3이니까 몇 볼트죠? 그쵸, 6볼트죠. 여기는 6볼트. V는 I1 곱하기 R1인데 2 곱하기 3이니까 6볼트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칸에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여기도 또한 우리가 I와 R을 알고 있어요. I는 똑같죠. 옆에랑 똑같이 2A고요. 저항이 대신 달라요. 저항은 6옴이죠. 그러면은 2 곱하기 6이니까 얘는 12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6V 그리고 12V 합하면 총 V 전압은 18V로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옆에 왼쪽에다가 한번 말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할 때 우리가 저번에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항이 커지면 전압은 커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항이 3옴이고 6옴인데 6옴인 곳이 더 전압이 크게 걸렸죠. 6V, 12V니까 여기서 이걸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류는 일정한데 전압은 어땠죠? 전압은 각각 달랐어요. 나눠졌죠. 전압은 V1 더하기 V2였어요. 총 전압은 V1 더하기 V2였어요. 이 V는 V1 더하기 V2로 우리는 저항이 직렬 연결일 때 왜 더해줘야 되는지 수식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V는 IR에서 V총은 V1 플러스 V2라는 거를 일단 여기서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V는 IR로 풀어 써주는 거예요. V 자리에 IR을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I총 곱하기 R총은 I1 곱하기 R1 더하기 I2 곱하기 R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죠. 전류가 일정해요. 그 말은 이 총 I 값이랑 그 다음에 I1의 세기 그리고 I2의 세기가 모두 동일하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셋은 동일하면 얘네는 지울 수가 있겠죠. 그쵸?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총 저항의 값은 R1 더하기 R2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간단한데 병렬 연결은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어려운데 바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연결 왔습니다. 병렬 연결에서도 우리 일단 그림을 먼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림 나와주세요.
위에서 나오네요. 네, 그림이 내려왔어요. 네, 여기서 우리 똑같이 병렬 연결을 할 건데요. 아까는 이 한 줄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위아래 두 줄로 되어 있네요. 이거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저항을 두 개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항 R1 그리고 R2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얘네를 하나로 합쳤을 때를 봐야 되는데요. 이때는 여기 굵기를 잘 봐주세요. 굵기를 잘 봐주세요. 여기는 굉장히 얇아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합쳤을 때의 저항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보이는 게 있죠. 굵기 차이가 나죠. 이 왼쪽은 굵기가 굉장히 얇았는데 오른쪽은 굵기가 굵어졌네요. 그쵸? 그 말은 즉슨 병렬 연결을 할 때는 뭐가 증가한다는 거죠? 네. 단면적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단면적이 증가한다는 건 아까 우리가 저항은 단면적 분의 길이에 비례했는데 그러면 단면적과는 저항이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항이 감소한다. 단면적이 증가하면 그 말은 병렬 연결을 하면 저항이 감소한다는 소리예요. 회로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위아래로 저항과 저항이 만나면 병렬 연결은 어떻게 그리냐면요. 요렇게 이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지게끔 해서 그립니다. 그럼 아까는 한 줄로 쭉 이어졌었는데 얘는 가다가 두 갈래로 나뉘다가 다시 합쳐져서 가는 거죠? 네, 그쵸? 그러면 병렬 연결도 조금 심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회로를 가져와 볼까요? 네,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항이 방금 회로도에서 이렇게 가다가 나뉘어지고 다시 만나는 이거를 배웠었죠? 그렇게 전기 회로를 그려봤습니다. 여기 저항과 저항이 병렬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때 여전히 전압값은 우리 18V라고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저항은요. 아까랑 동일해요. 여기는 위에 거는 3옴 그리고 아래 거는 6옴이라고 해줄 거예요. 이 친구들은 현재 병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렬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요. 이 전압은 직렬 연결일 땐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병렬 연결일 땐 얘는 층별로야. 층별로는 전압이 일정하고요. 이 양옆으로는 전압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는 층층이죠. 그러면은 얘랑 여기 전압이 모두 어떨까요? 네, 전압이 일정합니다.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하고요.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한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일단 전압이 일정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위아래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일단 써보겠습니다. 둘 다 18V로 동일하겠죠. 그리고 이때 전압은 일정하되 달라지는 게 있어요. 볼까? 우리 물을 또 생각하는 거야. 파이프 관을 이렇게 가다가 파이프가 두 갈래로 나뉘어져.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될까? 물의 양이 이쪽으로 반가고 이쪽으로 반가고 파이프 관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이 나뉘어지겠죠. 이때 물이 뭐라고 했었죠? 이 전기회로에 뭐와 대응된다고 했었죠? 그쵸, 바로 전류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쭉 흐르다가 이 갈림길에서 전류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전류 I는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전기회로에서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I로 이렇게 잘 가던 애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갈림길을 두 갈래로 가서 위에는 I1, 밑에는 I2 이렇게 쓰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전압이 일정할 때 우리가 저항과 전류의 관계도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었죠. 그럼 이때는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는 어때요? 네, 전류는 감소하겠죠. 이 말은 방해를 많이 받으면 전류는 감소하고 방해를 조금 받으면 전류가 증가하겠죠.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기서도 우리는 옴의 법칙을 데려와요. 네, V는 IR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얘는 아까는 V는 IR 그대로 써줬는데요. 이번엔 약간 변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두 R로 나눕니다. R로. 그러면은 I는 R분의 V가 되겠죠. 간단한 공식이에요. 간단한 거. 간단하게 변형을 해주면 돼요. 여기를 다 R로 나누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우리는 뭐를 봐야 하냐면 여기서 I가 총 I 값, 총 전류값이 I1과 I2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 I1과 I2가 가다가 사라질까요? 아니죠. 여기선 다시 만나서 총 전류값 다시 I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써줘 볼게요. 총 전류값 i는 i1 더하기 i2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 i에다가 이 위에 요 우리가 정리한 이 식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i 대신에 r분의 v를 다 넣는다는 소리예요. 여기 분수라서 약간 어렵죠. 일단 총 저항값 r분의 총 전압 V는 R1분의 V1 더하기 R2분의 V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바로 여기 전압이 일정하다는 거죠. 전압이 일정하다는 건 V는 모두 동일하다는 소리예요. 여기 봐도 18, 18, 18로 모두 전압이 동일하네요. 그래서 전압이 일정함으로 여기 정리를 해보면 여기 V, 총 V와 V1, V2가 모두 같아요. 그래서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짝짝이 짝짝. 다 그어져요. 그럼 사라지니까 총 저항값 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류값과 저항값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의 저항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R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왜냐면 여기가 3 그리고 6이니까 3옴 6옴이니까 여기다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해주는 거죠. 여기 R1 여기 R2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럼 얘네를 일단 계산해 주려면 통분을 해줘야겠죠. 이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3분의 1은 6분의 2죠. 그래서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 그럼 이걸 더해주면 몇? 6분의 3이겠네요. 6분의 3을 약분해주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가운데 다 잘라. 내가 가운데 쓸게. 가운데 다 자르고 R분의 1은 가운데 다 잘렸죠? R분의 1은 2분의 1이에요. 그럼 R은 몇이에요? R분의 1이 2분의 1이야. 그럼 R은? 그쵸? R은 바로 2옴이 됩니다. 각각은 3옴, 6옴이지만 전체 저항값이 2옴이 됐어요. 그러면 각각의 저항값보다도 더 작아졌죠. 우리가 아까 저항은 병렬 연결을 하면 크기가 작아진다 했어요. 왜냐면 단면적이 늘어나는 거와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의 총 전류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항값 말고 우리 전압값을 알아요. 그러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I는 R분의 V니까. 그러면은 R은 2고 전압은 18이에요. 2분의 18은 그쵸? 9A가 되겠네요. 여기 보이죠? 9A. 총 전류값은 9A가 돼요. 9A인데 얘네가 각각의 저항에 있는 곳으로 전류가 나뉘어져요. 나뉘어지는 전류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R1이 있는 곳 먼저 I1은 R1분의 V1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R1은 3옴이고 V1은 18V네요. 18V네요. 그러면 3분의 18이니까 6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R2 볼게요. R2. R2에서 I2는 R2분의 V2입니다. 근데 V2는 역시 똑같이 18V고요. 그 다음에 R2는 6옴이네요. 그러면 얘를 나누면 6분의 18이니까 3A가 되겠습니다. 네, 병렬 연결이 직렬 연결보다 조금 더 어려웠는데 이해가 어떻게 가셨나요?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이나 선생님의 그 오픈 채팅을 이용해 주시고요. 같은 창에서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EBS 온라인 클래스 Q&A 방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표가 나오고 회로도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저항, 아까 우리 심장박동같이 생긴 요런 저항 모양 말고 전구를 사용해 줄 건데요. 왜냐면 이 전구 안에 필라멘트가 들어있어요. 이 필라멘트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봤던 그 저항이 여기서의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는데요. 일단 회로도를 먼저 가져와 볼게요. 일단 직렬 연결, 기본, 그리고 병렬 연결이 있는데요. 기본은 전구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직렬은 전구가 두 개인데 직렬로, 그 다음에 병렬은 전구 두 개인데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을 비교해 볼 겁니다. 일단 직렬 연결, 회로도 네, 이렇게 있고요. 요게 이제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구가 가지는 저항의 값은 2옴이고요. 이 옆에도 똑같이 2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건전지가 갖는 전압의 크기는요 4V입니다. 4V. 그럼 일단 여기서 직렬 연결이라고 했어요. 그럼 직렬 연결이면 뭐가 일정하죠? 그쵸, 전류가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전류가 일정한 대신에 전압은 어때요? 전압은 가다가 나눠져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값이 있고 여기에도 걸리는 전압값이 있고요. 이걸 합쳤을 때 이 4V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둘의 저항값이 어때요? 동일하죠. 그래서 이 4V가 동일하기 때문에 2V씩 나눠집니다. 2V, 2V. 그럼 이제 여기 기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밑에는 이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비교할 거예요. 기본은 전구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얘도 2옴 똑같이 4V예요. 얘는 뭐 똑같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4V고요. 마지막으로 병렬 연결 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은요. 이렇게 위아래로 층층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 얘는 똑같이 2옴, 2옴, 그 다음에 이 전압은 똑같이 4V 연결되어 있습니다. 층층이에요. 그럼 뭐가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하죠. 그래서 위에 걸리는 거 4V, 아래 걸리는 거 4V 해서 동일하게 똑같이 4V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전압이라고 했어요. 전체 전압. 전체 전압은 어떨까요? 요 끝으로 갈게요. 보이죠? 전체 전압이라고 했는데요. 전체 전압은 모두 4V죠. 4V예요. 그럼 얘네는 모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저항도 한번 볼게요. 전체 저항. 일단 저항이 직렬 연결돼 있을 때는 더해줘야 된다 했죠? 그럼 얘는 2옴, 2옴이니까 4옴이겠네요. 4옴. 그 다음에 여기 기본. 기본은 하나밖에 없는데 2옴이고요. 그 다음에 병렬.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는 선생님 여기다 계산법 띄워놓을 거예요. 총 저항값 R 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럼 총 저항값 분의 1은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총 저항값은? 그쵸. 얘는 1이 됩니다. 1. 위에 2옴, 2옴보다 더 작은 값을 띄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저항값을 비교해보면요. 직렬이 저항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병렬이 가장 작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전류 볼까요? 전체 전류는 위에 우리가 저항과 전압을 미리 다 구해놨기 때문에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4분의 4니까 1.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4니까 2. 그 다음에 저기는 1분의 4니까 4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값은요. 직렬이 가장 작고 병렬이 가장 크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때 이 전류값이 의미하는 또 다른 건 여기가 우리가 전구라고 했죠. 그러면 밝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구의 밝기. 그쵸?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밝기는 어떨까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밝기는 밝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밝은 전구를 고르라면 뭐가 되겠나요? 그쵸. 마지막에 병렬 연결된 전구가 가장 밝다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실험을 해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 직렬 연결 사진, 다음에 기본, 다음에 병렬 연결입니다. 어떤가요? 진짜 병렬이 조금 더 밝은 걸 볼 수 있죠?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